옵티머스 펀드 사기의 핵심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신회장으로 불렸죠. 전직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이로써 옵티머스 브로커로 지목된 4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달아난 공범 1명과 금융권 로비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정영재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전직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 씨.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나오면서 모자와 스카프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의 질문엔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로비 의혹 인정하시나요? 법원은 어젯밤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씨가 최근 구속된 브로커 김모 씨와 함께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금융권 등의 로비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는 겁니다. 신 씨는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된 선박용품 제조업체의 핵심 주주 측에 억대의 뒷돈을 건네며 의결권 행사를 청탁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재현 대표 등에게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법조계나 정치권, 금융권 인사들과의 인맥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씨의 구속으로 검찰은 옵티머스 브로커로 지목된 4명 가운데 2명의 신병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옵티머스의 금융권 로비를 담당한 것으로 지목된 정영재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와 구속 심사를 앞두고 달아난 김모 씨를 쫓고 있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지난 2017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피살됐습니다. 당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소를 비롯한 나머지 가족들의 안전도 위태롭다는 분석이 제기됐는데 피살 3주 뒤 김한솔은 무사히 피신했다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로부터 3년 넘게 베일에 가려졌던 도피 과정이 일정 부분 공개됐습니다. 한국계 재미 작가인 수키 김은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김한솔과 그의 가족을 데려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2017년 2월 김정남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신경작용제 공격을 받아 살해됐습니다. 아들 김한솔은 약 3주 뒤 유튜브를 통해 자신이 무사하다고 밝혔습니다. Hi, my name's Kim Han-sol.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I'm currently with my mother and my sister, and we're very grateful to. 당시 김한솔의 영상을 공개한 천리마 민방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탈출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면서도 미국과 중국, 네덜란드 정부에 감사를 표한다고 적었습니다. 한국계 재미작가 수키 김은 현지 시간 16일 미국 주간지 뉴요커 기고문을 통해 김한솔의 탈출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김한솔이 김정남 피살 직후 반북단체인 자유조선의 리더 에이드리언 홍창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홍창은 곧바로 자유조선 멤버이자 전직 미 해병대원인 크리스토퍼 안에게 연락했고 대만 타이베이 공항에서 김한솔을 만나도록 했습니다. 수키 김은 이들이 네덜란드행 비행기를 타는 과정에 미국 CIA 요원 2명을 만났고 우여곡절 끝에 비행기를 탔지만 네덜란드에서 난민 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기다리던 홍창이 난민 지위 신청을 원하는 김한솔에게 자유조선 멤버와 변호사를 보냈지만 김한솔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수키 김은 여러 관계자가 CIA가 김한솔과 그의 가족을 모처로 데려갔다고 말해줬다면서 그들을 데려간 곳이 네덜란드인지 다른 나라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수키 김은 2011년 북한에 잠입해 평양과기대 영어교사로 일하면서 겪은 경험을 책으로 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인물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 국방부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주둔 미군의 감축을 발표했습니다. 감축 시기도 내년 1월 15일로 정확히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도 타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권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조 바이든 당선인은 백악관 참모진을 추가로 인선한 데 이어서 비공식 안보 브리핑도 받았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미 국방부가 당초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서 중동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감축을 발표했군요. 네, 대선 직후 전격 경질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후임인 크리스토퍼 밀러 장관 대행이 직접 발표한 내용입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By January 15th, 2021, our forces, their size in Afghanistan will be 2,500 troops.
Our force size in Iraq will also be 2,500. 이렇게 되면 아프간 주둔 미군은 4,500명에서 2,500명으로 줄게 되고 이라크 주둔 미군은 3,000명에서 500명이 감소됩니다. 밀러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미국의 끝없는 전쟁을 종식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공화당과 군 내부에서 영내 불안정을 초래한다며 반대가 커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타진했다가 참모들의 만류로 일단 멈췄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카드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뉴욕타임스는 덧붙였습니다. 네, 미 국방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해상 요격 시험 사실도 공개했죠. 네, 그렇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해상 요격해 격추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험은 현지 시간 16일 하와이 북동쪽 해상에서 실시됐습니다. 종전 지상 요격 시험과 달리 이번엔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춘 함정에서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북한의 ICBM 위협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번 시험은 당초 지난 봄에 실시될 예정이었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늦춰져 왔다는 게 미 당국의 설명이지만 시점이 공교롭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 당선인의 움직임도 궁금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까지 당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 상황인데 바이든 당선인 비공식적으로 안보 브리핑을 받았습니까? 네, 바이든 당선인은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 윌밍턴에서 외교와 정보, 국방 등 국가 안보 전문가들로부터 화상으로 안보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번 브리핑은 트럼프 행정부의 협조 거부로 현직 당국자들이 아닌 각계 외부 전문가와 오바마 정부에 몸담았던 전직 정부 출신 자문가들이 참여해 이뤄졌습니다. 백악관에 함께 들어가게 될 참모진의 인선도 추가로 발표했죠. 네, 바이든 당선인은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발탁에 이어 백악관 참모진 9명의 인선을 발표하는 등 새 정부 인수 작업에 속도를 냈습니다. 흑인으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세드릭 리치먼드 연방 하원 의원이 선임 고문 겸 대외 총괄 책임자로 기용되고 젠 오멜리 딜런 선거대책본부장이 부실장에 지명되는 등 흑인과 여성이 주요직을 맡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독일 드레스덴의 한 박물관에서 다이아몬드 등으로 장식이 돼 있는 공예품들이 도난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없어진 예술품들이 가치로 따지면 1조 원대일 것으로 추산이 됐었는데 용의자들이 이번에 붙잡혔습니다. 1,600여 명의 경찰력이 동원이 됐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독일 베를린의 아파트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경찰들이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독일 경찰은 베를린의 10개 아파트와 차고 자동차 등을 급습했습니다. 지난해 드레스덴 그룬의 게벨베 박물관에서 1조 원대 공예품들을 훔친 범인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20대 남성 용의자 3명을 체포했고 달아난 2명을 수배했습니다. 용의자들은 모두 아랍 출신의 같은 가문 구성원으로 독일 국적자들입니다. 이들 중 한 명은 2017년 베를린 보데 박물관에서 100kg 대형 금화를 훔친 혐의로 4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Wir haben insgesamt 3 Personen festgenommen. Die 3 Personen sind 3 Männer, 3 deutsche Staatsangehörige, die im sogenannten Clan-Milieu zu Hause sind. 드레스덴 박물관에서 도난당한 공예품들은 18세기 작세 왕국의 국왕과 왕족들이 수집한 보석 공예품 3세트입니다.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다이아몬드 등으로 장식됐습니다. 가치는 수천억 원에서 1조 원대로 추산돼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도난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Vereinzelt auch Fahrzeuge und auch Garagen gesucht werden. Zum einen natürlich die Kunstschätze, zum anderen aber auch klassische Beweismittel wie Speichermedien, Bekleidungsgegenstände oder auch Werkzeuge. 경찰은 사라진 공예품들의 소재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